안녕하세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보는 시간, 역사 마스터입니다. 만약 조선을 지탱했던 단단한 신분제가 세종대왕의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사라졌다면 과연 19세기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 상상력 넘치는 질문을 따라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태생이 모든 것을 결정짓던 시대였죠. 그런데 만약 이 거대한 벽이 일찍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면 모든 변화는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종대왕은 노비 종모법의 점진적 확대, 공노비, 해방 가속화 등 노비 처우 개선에 힘쓰고 한글 창제로 백성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는 신분제 완화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문종대를 거쳐 계유정난 같은 혼란도 있었지만 실리적인 군주 세조는 왕권 강화와 부국 강병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비록 양반의 특권을 완전히 해체하진 못해도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개혁의 바통을 이어봤죠. 그리고 마침내 성종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이 변화는 정점을 찍습니다. 세습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고 능력에 따른 관직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물론 구양반 가문의 영향력은 여전하겠지만 법적 특권은 크게 줄어든 것이죠. 이로 인해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민 증가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며 상공업 발달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국가의 세수 기반도 탄탄해지고요.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며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 조선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달라집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상공업을 꿈피우고 전국적인 시장망이 형성됩니다. 부를 쌓은 상인 계층의 목소리도 커지죠.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실학사상의 조기 발흥을 이끌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는 국방력 강화로도 이어지는데요. 만약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발발한다면 백성들의 자발적인 저항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국가의 대응 역량도 향상되어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난을 극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글이 더욱 널리 보급되어 서민 문화가 풍부해졌을 테고요. 18세기가 되면 자본주의의 싹, 즉 맹아가 더욱 힘차게 자라납니다. 수공업 분야에서는 초기 공장 형태가 나타나고 축적된 자본은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끌죠. 물론 기존 질서에 익숙했던 세력과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 간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이는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됩니다. 이 시기 서양 세력의 그림자가 동아시아에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큰 변화를 겪은 조선은 서양 문물과 사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았을 테고요. 운명의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조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회 내부의 역동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근대화 노력이 더욱 강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하거나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화의 기반도 탄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구 열강 수준의 급격한 산업화는 어려웠겠지만 더 이른 시기에 내실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 시도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왕권을 견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혁 논의가 활발했을 테고요. 주변 국가의 관계도 달라졌을 겁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독자적 발전을 경계했겠지만 자신들도 서구 열강의 도전에 직면해 직접적인 간섭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이 강력한 국력을 지녔다면 정한론 같은 주장이 힘을 잃거나 양국 관계가 경쟁 또는 협력의 구도로 재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열강 역시 조선을 이전과는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꿈에서 시작된 신분제 철폐라는 거대한 나비효과. 그것이 성종대에 완성되었다면 19세기 조선은 식민지화라는 비극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주체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상상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역사 만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약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